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유니콘 팩토리의 유준영입니다. 지난 8월 2, 3일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행사장에 K 스타트업들의 부스와 발표장이 마련됐었습니다. 유망기술 스타트업 16곳이 참여를 했고요.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사 2곳과 그리고 그날 세일즈에 적극 나서셨던 본토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과 함께 그 M360 행사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 이 행사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찍어온 촬영본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진격의 K 스타트업 세계로 연중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유니콘 팩토리의 유준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를 가볼 건데요. 싱가포르의 K 스타트업 센터와 그리고 코프라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스타트업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M360 행사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체 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스냅피어의 서비스가 뭔지 궁금해하셨어요. 모바일 POS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기 4G, 5G 저기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데 네. 저분은 이제 이전에 노키아에서 일하신 분이고 이런 기지국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개 질문을 하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to Mobile 360 for inviting me to be here. That's great to see. And then how can you commercialize and then bring it into the ecosystem to scale that solution? 대표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머시브 캐스트의 정광일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지금 법인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우드 VR 기술을 사용해서 몰입감이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NFC 황승익이고요. 저희는 결제 서비스인데 좀 특이한 결제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촬영을 해서 결제할 수 있는 앱 형태의 스마트폰 단말기, 저희는 이제 에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포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번 모바일 360 전시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토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혁신 기술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해외로 진출시켜주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기구입니다. 이번에 M360이라고 하는 통신 사업자 간의 어떤 그 행사에 공동 주최자로서 혁신 기술 기업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참가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N360 행사가 스타트업이 참여했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M360은 주관사가 GSMA라고 해서 글로벌 통신자 연합회입니다. 네. 통신사 혹은 통신사하고 관련된 유관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회원사가 전 세계 한 980여 개사 있고요. 늘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서 네. 어떻게 하면 5G만을 구축하고 더 좋은 기술은 없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를 교환하는 장소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한 통신망에 어플라이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 기술 스타트업들을 한번 모셔보자 해서 처음으로 기획해서 해본 행사입니다. 기조 발표도 하셨는데 그때 강조하셨던 게 연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그 기조 발표를 들었지 못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디지털 전환에 아주 기초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통신입니다. 통신 없이는 그 어떤 디지털 전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에 가보면 통신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신은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고 많은 부가 서비스를 내놔야 되는데 요번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게 목적에서 하나의 기초 서비스로 바뀌고 그 위에 더 많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거꾸로 통신도 5G가 됐든 6G가 됐든 더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시장의 이익도 또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강조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OTT 사례를 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걸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좀 민감한 얘기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밥그릇 싸움의 상태까지도 갔는데 좀 우리가 안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전에 VOD 서비스라는 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통신 사업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버에 올려놓고 이게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체계였기 때문에 근데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이게 사실은 통신 사업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데 그 사업의 주체가 OTT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많은 시장을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저 통신망 사용료 일부 조금만 받고 네. 이걸 나누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반성을 해도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이게 OTT 말고도 또 다른 영역으로 이러한 신산업들이 나올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발목 잡기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사업화해서 이 시장을 같이 나눌 거냐에 대한 이슈를 제안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예로 헬스케어 같은 것도 또 다른 OTT 시장처럼 다른 형태로 넘어갈 수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형태로 지금처럼 컨텐츠 내지는 즐기는 용도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이게 다 통신 사업자의 망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우리 스타트업에 애정을 갖고 투자와 협력을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G망 위에서 이제 플레이할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 두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 NFC부터 그 싱가포르에 가셔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외 비즈니스를 사실 잠깐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회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준비해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이유가 네네. 저희는 부스 참가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뭐 작은 부스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표현을 해주시죠. 통신 산업의 어떤 생태계에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통신사도 있었을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뭐 제조사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의 화웨이가 있었고 네. 또 월드페이라고 음. 글로벌하게 페이먼트 분야에는 가장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었는데요. 사실 월드페이에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설레이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사실 스타트업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링크드인 좀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오시는 분마다 명함 주시는 대신 링크드인 컨택하자.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보다 네. 링크드인으로 연락하겠다 하는 비율이 사실 90% 이상입니다. 그동안 평소에 제가 링크드인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할 걸 하는 후회감이 아주 밀물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스타트업들 분들은 대표님들은 빨리 링크드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첨언을 하나 드리면 네. 영어로 가입을 하시라. 하시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글로만 해놓으면 그래요.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머시브 캐스트. 네. 저는 사실은 유럽 베를린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을 먼저 저희는 진출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큰 통신사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포트글로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도 진출을 저희가 전초 기지까지는 마련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또 싱가포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통신사들이 다 오셨고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 통신사들은 또 저희가 싱텔도 만나게 됐고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쪽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 쪽에 또 전문 기업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또 이제 커넥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트윈도 동남아 쪽과 한국과 유럽을 또 한번 연결해 보자. 뭐 이런 것까지 됐고
본트 글로벌에서 이제 제공해 주시는 그러네요. 여러 프로그램을 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너무 도전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조금 있었는데 막상 해고 나면 항상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서 글로벌 진출은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것도 조금 느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저희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떤 것이고 네.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 만났던 고객들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한국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력 좀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고 굉장히 많은 푸싱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독일 쪽은 디지털 쪽에서 약해요. 뭐 로봇 쪽이나 이런 쪽에 네. 강하지만 디지털 약하니까 저희가 이제 푸싱을 해서 한국 쪽에서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고 네, 네, 좋은 네. 피드백도 받았는데 싱가포르 쪽에서도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깨달은 건 뭐냐면 공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유럽에는 공장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동남아는 공장이 많으니까 디지털 트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장이라는 것을 가상화해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팅도 하고 VR이나 AR을 쓰고 그 가상 세계를 통해서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확실히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게 첨단 분야고 뜨는 분야긴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알기로는 약간 관료적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들도 찾아러 다녀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전 세계에 학교를 져주고 다리 공사를 해주고 이 건물들을 많이 져주러 다닙니다.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벌써 한 4, 50년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붕괴 위험 이런 것들이 안전진단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를 출장을 보내야 돼요. 출장비, 그다음에 전문가 비용, 그리고 거기서 진단하고 돌아와서 다시 분석해가지고 다시 또 가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찾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드론 같은 걸 한번 띄워서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 자국에 앉아서 1차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데만 전문가를 보내는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까지도 이제 확장되는 분야라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파퓰러하게 쓰일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N369 행사를 주최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가설이 검증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통신사들은 SKT, KT, LG U+,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는 통신사들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실현하게 만드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진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내시는 회사인데 전 세계 모든 통신사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예요. 사실은 지금 LTE도 급급해서 하시는 통신사들도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맞아요. 네. 3G 하는 데도 있고. 부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있고 밑에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솔루션들을 쓰려고 하니까 통신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인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럼 그런 나라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한국이 어떤 기업인지 몰라요. 아실 것 같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소개는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건 또 피팅은 잘해주거든요. 그 나라 환경에 맞게끔 피팅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개해줄 거냐에 대한 가설 검증이었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왔고 아마 앞으로 M360은 스타트업 섹션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들도 저게 좋아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아시아 계열적으로 진출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본트 글로벌의 M360 내년 행사를 노크를 한번 해보는 걸 계획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6곳의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부스에서 다 만나봤는데 제가 느낀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세수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한 회사였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관심이 많은데 세수가 가진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참여한 업체 중에 장난감을 하나 놓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그 회사가 그 장난감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축구 로봇, 네. 로봇을 그 5G망 혹은 통신망에 실시간으로 그 레그 타임이라고 그러죠. 딜레이가 최소화시켜서 원격지에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로봇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팀 그리트라는 네.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용어를 MEC라고 하죠. 모바일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갖고 통신사하고 그 회사도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 회사 솔루션이 단지 장난감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에 있는 인프라에도 얼마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장성을 내세워서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많은 주목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